보험료가 면제 또는 경감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먼저 해외 파견인 경우, 그리고 휴직인 경우, 이 휴직은 일반 휴직, 육아휴직 모두 포함합니다. 그리고 출산 전후 휴가 기간 동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 해외 파견인 경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파견인 경우에는 국내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랑 해외에서 지급을 받는 경우 두 가지로 또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연금보험부터 보면 해외 파견 근로자라 하더라도 납부 예외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해외에서 근무를 한다 하더라도 이제 그 사람은 우리나라 국민이고 또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감이 될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도 면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기준소득 월액은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데요. 급여를 외국법인에서 이제 지급함으로써 소득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받는 평균액을 참고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은 이제 국외에서 1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 보험료 감면 또는 면제가 되는데요. 감면을 받는 경우는 50% 감면을 받는데 이거는 이제 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는 50% 감면을 받고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에는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피부양자가 있느냐 없느냐 여부에 따라서 면제냐 아니냐로 구분이 되는데 피부양자가 국내에 있으면 이 피부양자가 당연히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병원을 이용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또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때는 50%만 감면이 됩니다. 이제 피부양자까지 다 국외에 있다. 이런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병원을 이용할 일이 없고 그러면 또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면제가 100% 면제가 됩니다. 예시에서 보시면 국외 체류 기간이 5월 10일에서 6월 5일까지다. 그럼 1개월 미만 기간이기 때문에 보험료 경감 또는 면제 대상이 아니에요. 그 밑에 국외 체류 기간이 5월 10일에서 7월 5일까지다 하면 1개월 이상 기간으로서 6월, 7월은 보험료 경감 또는 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밑에 고용보험은 면제 대상이 아니고 산재보험인 경우에는 산재가 장소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해외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용 제외입니다. 그런데 보험가입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으면 적용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이때 그 해외 파견자의 보험관계 성립일은 산재보험 가입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이 됩니다. 해외 파견자가 산재보험 적용을 하고 싶다 하시면 되도록 빨리 신청을 하셔야지 바로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정리하면 해외 파견인 경우에 연금은 면제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건강은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를 해야 되고 이때 피부양자 모두 국외에 있으면 100% 면제, 본인만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50% 면제가 됩니다. 고용은 면제 대상이 아니고 산재는 원칙은 가입 대상이 아닌데 면제 대상이 아닌데 특례 가입은 가능하다입니다. 다음으로 휴직자인 경우를 살펴보면 휴직자인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는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제 휴직 기간 동안에 그 기준소득 월액의 50% 이상 소득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에는 납부 계속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휴직 기간에 월 급여의 70%를 지급을 한다. 그러면 이제 기준소득 월액의 이 금액이 기준소득 직전 월의 기준소득 월액의 50%가 넘는다 하면 납부 예외 기간에 해당될 수 없어요.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자냐 아니면 일반 휴직이냐에 따라서 경감률이 달라지는데 육아휴직자인 경우에는 이제 휴직 전월 정산전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60%가 경감이 되고 무보수 휴직자는 휴직 전월 정산전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50%가 경감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매달 내는 보험료에 이제 육아휴직자인 경우에는 매달 내는 보험료의 60%를 경감받을 수 있고 그 무보수 휴직자는 매달 내는 보험료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보수 휴직자는 이제 휴직 기간 동안에 보수를 일정 부분 지급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데요. 이건 휴직 전월 정산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랑 그 휴직 기간에 이제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그 차액이 있잖아요. 그 차액의 50%만 경감이 됩니다.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이 이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서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직위 해제자, 그리고 장기 결근자, 방학 기간 중인 기간제 교사 등 이런 사람들한테는 휴직자 경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서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거는 이제 결과적으로 동일한데 이게 이제 휴직인 거냐 아니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서 보수가 지급되지 않았냐 차이에 따라서 경감 여부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용보험료는 보험료가 면제되고 그런데 휴직 기간 동안에 보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보험료는 나중에 부과가 됩니다. 산재보험인 경우에는 보험료가 면제가 됩니다. 휴직자인 경우에도 정리를 하면 연금, 고용, 산재는 모두 다 보험료가 면제가 된다.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자는 60% 경감, 그리고 무보수 휴직자는 50% 경감. 왜 건강은 면제가 아니고 이렇게 경감이냐 하면 휴직 기간에도 이 사람들이 휴직자들이 병원은 이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병원 이용하면 당연히 의료보험 혜택도 받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보수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일정 부분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출산 전후 휴가자 경우를 살펴보면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이제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다니냐 안 다니냐로 이제 면제되는 기간이 구분이 되는데요. 우선 지원 이제 내가 출산 전후 휴가자인데 내가 다니는 회사가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다. 그러면 90일 동안 다태아인 경우에는 120일이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이잖아요. 이 전체 기간 동안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그런데 내가 다니는 회사가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 아니다. 그러면 최종 30일만 다태아인 경우에는 45일 동안만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보험료 경감 대상이 아니에요. 이 부분을 많이들 헷갈려 하시거나 실수를 하시는 부분인데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은 보험료 경감 대상 기간이 아니고 유예 신청할 수 있는 기간도 아닙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아까 휴직인 경우랑 동일하게 보험료는 면제되고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휴직 기간 동안에 보수가 발생한 경우 정산보험료가 나중에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출산 전후 휴가자인 경우에도 정리를 하면 고용산재는 보험료 면제된다. 연금은 보험료가 면제되긴 하는데 우선지원 대상 기업은 90일,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30일만 면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건강보험은 면제 대상이 아니다. 물론 경감도 당연히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4대 보험료의 면제 또는 경감되는 그 경우와 얼마나 경감이 되는지 또 어느 보험료가 면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자료는 네이버 카페 예성과 인사합시다에 올려놓을 테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